자, 내 체질에 맞는 보약, 내 몸에 맞는 보약에 대한 2부 동영상입니다. 지난 1부에서 모든 한약, 모든 보약은 체질에 맞게, 증상에 맞게 신중하게 처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마치 내가 옷을 입을 때 가봉을 해서 옷을 입듯이 보약도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두 번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약을 지으면 그만큼 노력한 대가만큼 효과가 더 크고 딱 맞는 약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체질별로 각 대표적인 보약제를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. 요거 공부하기 전에요. 보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제너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기본적인 거, 식, 변, 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죠. 식이라는 것은 음식과 식사와 소화, 이것이 식이고요. 변이라는 것은 대변과 소변, 이것이 변이고요. 면이라는 것은 잠입니다. 그래서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이 식, 변, 면 이 세 가지가 원활해져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더 좋아져야 되지,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불편하거나 나빠진다면 그 약은 맞지 않는 약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의사를 찾아가서 반드시 말을 하고 처방의 변경을 요구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각 체질별로 대표적인 보약이 있습니다. 우리가 녹용을 흔히 보약하면은 한의원에 가면 녹용을 짓습니다. 자, 이 녹용은 내 체질 중에 태음인에게만 맞는 보약입니다. 그래서 다른 체질이 먹으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태양인 경우에 녹용을 먹으면 살이 찌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오르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나고요. 결국은 비싼 돈을 들여서 지은 약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소양인도 물론 녹용은 맞지 않습니다. 소음인도 태양인만큼 녹용이 맞지 않는 건 아니지만 결코 딱 맞는 약은 아니고요. 이 녹용은 이 태음인의 대표적인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인삼,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한국에 자랑하는 약재인 인삼은 당연히 소음인의 약재입니다. 인삼, 홍삼은 다 소음인의 약재이고요. 이 인삼, 홍삼은 대표적으로 반대 체질인 소양인이 먹게 되면 두통이 오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속이 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하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이런 반응이 오기 때문에 소양인들은 피해야 됩니다. 태음인, 태양인도 마찬가지로 인삼의 부작용이 다소 나타날 수 있지만 소양인만큼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. 가끔 태음인과 태양인들은 인삼을 먹고 좋다는 분이 있는데요. 그것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좋아지지만 다른 한 군데는 자기도 모르게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약재나 음식이 나한테 맞다 안 맞다는 한두 번 혹은 단기간 먹어서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오랜 시간 동안 블라인드 테스트 식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, 좋아졌다 해야만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이지,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음식 약재를 먹으면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는데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도 없는 많은 실험을 거쳐서 인삼은 소음인의 약재라는 것이 결론이 났고요. 녹용은 태음인의 약재라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, 인삼이든 녹용이든 다른 체질이 먹었을 때 잠시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효과가 없거나 오래 먹으면 다른 문제점이 생기거나 합니다. 또는 하나는 좋아졌지만 다른 한 곳은 나빠지는 이런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재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체질에 맞는 약재가 아니면 안 쓰는 이런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태양인의 대표적인 약재는 오가피라는 약재가 있습니다. 오가피는 가시오가피도 되고요. 일반 오가피도 다 같은 태양인의 우리가 약재로 사용합니다. 이것은 풍습을 없애주고 근골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보약제 중에 하나인데요. 물론 보약제라 그래서 그 사람의 증상과 전혀 맞지 않고 장복을 하면은 좋은 보약도 체질이 맞더라도 불편해지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해야만 합니다. 물론 오가피도 태양인의 약재이기 때문에 정반대 체질인 태음인에게는 가장 부담을 줄 수 있고요. 소음인과 소양인에게도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고 또는 장복하면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소양인의 대표적인 보약의 약재는 숙지황이라고 있습니다. 지황을 9번 찌고 9번 볕에 말려서 약간의 숙성 과정과
발효 과정을 거친 것이 바로 이 숙주향입니다. 이 숙주향은 이 만드는 제법이 대단히 어렵고 까다롭지만 지금 한의원에서 소양인을 위해서 보약으로 아주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. 이 숙주향은요, 소양인이 먹으면 신장의 음기를 보하고 신장의 에너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는데, 소음인이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나고 더부룩해지고 잠이 오고 이런 부담이 생깁니다. 나머지 태음인과 태양인이 먹었을 때도 결코 좋은 반응보다는 불편한 반응이 올 수 있고요. 또 그 반응이 좋다고 할지라도 잠시 좋다가 나중에는 불편해지고 장복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약재이고 내 체질에 맞지 않는 보약입니다. 자, 이렇게 대표적으로 각 체질별로 4가지의 보약재를 우리가 알려드렸어요. 약물도 있습니다. 처방약. 처방약도 각 체질의 대표적인 보약이 있죠. 태음인의 제일 대표적인 보약은 가장 한의학에서 비싸다고 알려진 공진단이 있습니다. 공진단. 이 공진단을 그것도 체질에 맞게끔 조제한 공진단, 특히 거기에 고가의 사양이라는 귀한 약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태음인에게 아주 좋은 보약재입니다. 태음인의 에너지를 올려주는 이런 약재이고요. 그 다음에 소양인의 대표적인 보약재는 아까 숙주향이 들어간 육미지황탕의 계통의 이런 약재들이 소양인의 대표적인 약재입니다. 소음인의 약재는 보중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 이런 것들이 이 고래로부터 내려온 약재인데요. 물론 여기에서 체질에 맞게끔 어떤 약은 더 넣고 어떤 약은 더 빼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. 태양인의 약재들은 음이 허하냐 양이 허하냐에 따라서 새로 만든 이런 약재들이 있죠.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보약의 처방명은 간단 명료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걸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든 것이고요. 진찰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약이 가장 맞는가, 어떤 처방이 가장 적절한가, 이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와 면담을 하고 문진 과정에서 찾아내고,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옷을 가봉하듯이 2, 3인분 약을 주고 반응을 보고 다시 만나서 더 좋은 약을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욱더 완전을 기해하는 좋은 처방을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. 아까 식변면이라고 했는데 모든 약을 먹을 때는 음식, 대소변, 잠 이 3가지의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만 보약의 효과가 극대화되고, 또 보약을 먹고 나서도 이 면의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편한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서 불편한 방향으로 간다면 의사에게 반드시 얘기해서 처방의 변경을 받아야만 합니다.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년,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양약을 먹는 이런 환자들은 자기가 내장이 불편해지고 어떤 증상이 나빠지는 걸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수년, 수십 년 동안 약을 먹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요, 자기가 처음에 먹을 때 그 약을 먹고 어땠나 이런 기억이 까마득하고 그 약이 좋은 작용을 했는지 불편한 작용을 했는지도 잊어먹는 일이 다반사입니다. 그래서 제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 환자들 경우에 양약을 수년 수십 년 먹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요. 이런 분들에게 양약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, 음식으로 그 양약을 대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을 때, 그대로 실천했을 때 몸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,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을 처음에 먹을 때는 이 약이 과연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면밀하게 스스로도 관찰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. 자, 이상으로 보약에 대한 동영상 2편 시리즈를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